산동 동아세입니다. 이제 사회탐구 통합사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해가 줄거리 이해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외울 거만 문제만 팍팍 틀고 외울 거만 몇 개 딱딱딱 체크해서 외우면 1점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그죠?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생활공간과 사회를 어떻게 수업할까 생각을 해서 이거를 2계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2계. 그러니까 2계를 모르시는 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내가 판타지 세계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거기가 중세 사회예요. 중세 사회가 붕괴 중인 거예요. 근데 여기 사회는 마법도 있겠죠. 물론 마법도 있고 기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세 사회에 마법에 플러스 공학이 결합돼서 마도공학이 발전한 겁니다. 마도공학이 발전을 하는데 마도공학을 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주 애들한테 일꾼을 뺏어와야 되는데 왜 마도공학으로 마법사는 최후 작업만 하면 되는데 최후 작업할 물건, 이 자잘한 기계를 이 단순 반복하는 거를 마법사가 하기에는 좀 가오가 안 나오잖아요. 모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영주에게 많은 노동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중심 사회, 영주들은 뭐라고요? 밀농사를 주로 하는 농업 중심 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도공학으로 뭔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업도 더 발전해야 되지만 광업은 옛날도 뭐 전쟁 때나 이렇게 뭐 잠깐만 했지만 지금은 이게 마도공학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광업이 발전해야 되고 또 공학이니까 공업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공업이 발전되는데 이게 뭐 마법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마탑들을 만들면서 여기서 물건들을 대량 생산을 해내잖아요. 현대 회사처럼. 그걸 뭐 마법사 해봐야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돈 많다, 재벌이다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경쟁을 붙이면 당연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더 편리하게 해주는 곳으로 사회가 이동하게 되니까 사회의 차원은 이렇게 영주들이 밀농사는 1차 산업에서 광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경쟁이 고도화되면 3차 산업인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농업 중심의 인구들을 생산기지로 끌어와요. 마탑 근처로. 그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중세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마스터가 있고 직인이 있고 직인, 그 다음에 도제가 있고. 그래서 도제가 이렇게 직인한테 배우다가 오래 하면 마스터가 되거든요. 이게 길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세에는 길드가 유행하잖아요. 도둑 길드부터 해가지고 석공 길드부터 해가지고 마법사 길드, 뭐 마법사 길드가 마탑 아니에요. 그래서 마탑 주변에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많은 곳을 도시라고 하고 집중되고 집약된 곳을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되는 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영주가 여기다 장원 경쟁을 딱 했는데 이 영주한테 야 니네 땅 내놔 그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대량 생산하기 좋은 데가 뭐가 있을까요? 광물이 나올 수 있고 플러스 맞나요?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생산하는데 대량으로 씻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물이 있고 그래야 또 뭐 돼요? 운송도 하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영국에 석탄 철광이 있고 물이 있는 거, 독일에 강이 있고 광산 지역이 있는 곳에서 산업혁명이 영국이든 이런 데서든 출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런 곳에서다가 집약해서 사람들을 다 모이고 어차피 마법사야 널찍하니 집 쫙 짓고 살면 되지만 그죠? 노동자들은 공동주택으로 쪼막쪼막하게 짓고 먹고 자고 일하게 했겠죠. 돈 조금 주면서 어차피 얘가 농노 수준의 수준에서 와가지고 월급 주면 헤헤 하고 좋아하니까 여기다 모아놓고 좁게 살게 만들어주는데
어쨌든 얘들이 살기에 필요한 기능들은 여기다 갖춰줘야 되잖아요. 영주들은 여기다가 뭐 방앗간도 있고 여기 뭐도 있고 뭐 밥화정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게임에서 나오는 그 퀘스트 마을처럼. 그런데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마법사가 이걸 만드는데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여기다 다 놔줘. 어디 가서 해요? 여기 도시에서 다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보면 도시 내에 하천이 당연히 있으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만들어요? 항구부터 하천에서는 항구 만들어야죠. 그래야 물자를 실어 날려서 개발을 하죠. 아, 영지 개발 안 하셨나요? 왜 그러시나? 그런 다음에 길 잘 다니는 데는 포장하죠. 대로 같은 데는. 맞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제일 처음엔 뭐였을 것 같아요? 숲, 강가. 강가에 우거진 숲. 그 녹지 면적 다 감소시키고 생물종 이 근처에 있는 거 싸그리 다 잡고 여기에 뭐 오크가 있던 뭐 하여튼 싸그리 빨게 잡아야죠. 왜? 갑자기 늑대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도시는 안전이 생명이니까 싸그리 잡아버리죠. 인간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주 공간을 생태가 변화되면서 거주 공간을 확보를 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먼저? 도시를 기본 시설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에서는 막 다닥다닥 쪼만하게 만들었지만 획이 타임슬립하고 하고 그러면 우리들 뭐 할 줄 알아요? 도시계획 가져. 딱 대전이든 신도시든 딱 알잖아. 뭐부터 내요? 도로부터 쫙 깔고 상하수 깔고, 그죠? 마법으로 물 흐르게 하고, 안 그래? 그 다음에 딱딱딱 구역 나눠서 대전만 눈산동만 봐도 알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허지역 따로 하고, 공업지역 오물처리센터 크린 마법으로 딱 치러주고, 여기서 군사지역 딱 해놓고 여기 영주 딱 하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대로 딱 만들고 중앙광장 만들고, 그래서 쫘라라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커지게 하자. 이렇게 도시가 커지게 되면 이해돼요? 그래서 2차 여기 2차 군사지역, 2차 공장지역, 2차 주거지역 있죠? 2차 관청지역, 그죠? 여기다가는 2차 천민들 지역, 여기다가는 외부에 오는 사람들의 상업지역, 환락지역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도시개혁부터 딱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된다는 것은 이 산업, 대량 생산하는 산업이 생겼다는 것이고, 산업, 대량 생산을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있어요? 두 글자로. 디귿리을. 이게 없으면 산업화가 안 돼요. 디귿리을. 동력.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뭘로 했어요? 석유로, 석탄으로 하니까 환경오염 된 거고, 판타지 소설은 그게 짜증나니까 맨날 만화 엔진 만들어가지고, 청정 엔진 해가지고, 만화석 광선 맨날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화가 되면 급격하게, 왜? 도시화도 급격하게 돼요. 판타지 세계는. 왜 그렇죠? 이게 그래비티 마법해갖고 반중력 마법하고 막 공중에 띄우고 막 그러니까 입체가 막 살잖아. 거기다가 뭐라고요? 뭐 도로도 많이 필요 없어. 포탈로 해갖고 순간이동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마법으로 이 무게를 이쪽을 경량화 마법하고 여기는 무게 증가 마법을 하니까 이상해서 이건 무게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죠. 무게 균형이. 그 형태가 엄청나게 화려한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도시에 모였으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살던 농노족 사고와는, 그죠? 농민의 사고는 완전 다른 도시내 사고, 빡빡하게 행동양식 빠릇빠릇하게 어디 가서 사고 이렇게, 그죠? 왜? 도시에 텃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행동양식과 사고가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농노 있는 데는 뭐라고요? 거의 다 농민. 그제 기사 몇 명, 대장간 몇 명, 자파점 몇 명 빼놓고는 다 농민. 그죠? 왜? 주변이 다 밀밭이니까. 근데 여기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되면.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전문화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개인의 가치와 성취. 개인의,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장원 안에서. 왜 농사를 할 때는 뭐라고요? 비가 오면 싹쓸이로 다 죽어, 벼가. 그럼 다 굶어. 대풍이 되면 그래도 서로 넉넉해져. 근데 이거는 뭐 생산해서 월급 받는데 뭘 공동가치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치는 다 없어지고, 그죠? 개인의 성취만 중시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도시를 만들어야 돼. 내가 영주라고 쳐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 뭘 만든다고요? 이거부터 만들겠죠. 교통문제. 도로부터 놓겠죠. 도로 설계하고, 교통시설 부족한 거 설계하고, 혼잡 예상하고, 이 주차나 마차 같은 거 막 오게 되면 넓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만드는데,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 그 교통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주택가를 만들고 인구 밀집시키죠. 이 주택이 부족하고 집값을 상승한다. 자, 주택 부족은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까 만드는데, 어쨌든 집값 상승하게 되면 땅값도 올라가죠. 그럼 영주 재산이 늘어나죠. 뭐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은. 이게 비싸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올 동인이 있어. 왜? 월급을 주고 다 먹을 게 있어. 그러면 이 근처 도시구체에 빈민촌을 형성시키죠. 주택 문제가. 그래서 불량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 집값이 상승되면서, 집값 상승하면서 땅값은 상승 안 하나. 땅값 상승하면 영주는 개발할수록 이익이니까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이지.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이거 뭐라고요? 위에부터. 여기 대기오염. 그 다음 뭐라고요? 수질오염. 그 다음 뭐라고요? 토양오염. 이렇게 순서대로, 그죠? 당연히 전체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판타지 소설은 이 오염을 만화 엔진으로 최소한해서 줄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불량지통을 가서 이렇게 오죠. 빈민들도 몰려오고 그러면 영주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이거지, 실험 문제. 놀고 먹게 하면 안 되잖아. 쟤네들을 무조건 일시켜야 되잖아. 땅콩 주택으로 지고, 일하면 최소한으로 돈 주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 마을이 확장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영주가 꼭 하는 게 뭐야? 준기족들 때려잡는 거. 아니야? 왜? 얘네들이 조그만 사장이잖아. 얘네들이 뭐라고? 노동자를 쥐어짜지. 노사 갈등이 발등하지.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민심이 이 영지의 민심인데, 요 관리자들이 갑질을 했어, 준귀족들이. 이제 지금 보면 노사 갈등이니까 사장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다 때려잡지, 준귀족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용화 해버리기도 하고, 더 크게 확정할 사람은 인재들을 갖다가 하나씩 떼어주지. 네가 이거 처리 안 하고. 그럼 걔네들이 또 다 잘하지. 판타지 소설. 배신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이래갖고 굉장히 돈 벌어서 주고, 그지? 한 번만 설득하면 다 감동하지. 두 번 안 해도 되고, 그지? 그거 보면 좀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인간 소외는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면 뭐가 생겨? 빈민촌이 생기지. 그러면 빈민가에서 따돌림 반응 생기지. 그러면 영주가 영지 개발하다가 돌아다니다 여기 보면 왜 얘가 이러냐고 그래서 막 돌지 맨날. 그게 인간 소외.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당연히 왜? 돈 벌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자기가 더 부자 되니까 이기주의가 되는 거지. 산업화 되면서. 됐나요?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촌락은 농촌이죠. 주변 영지 상업하고 마동공학 못 따라가는 거기는 농노들 다 도망가죠. 평민들도 도망가고 인구 감소하죠. 그러면 영주가 농사를 자기가 질 수는 없잖아.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 영지 팔죠. 경제활동 위축되니까 그 동네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구걸도 못해갖고 거지도 다 이동하죠.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한다. 이거 뭘 이렇게 뜬금없냐, 그치? 사회적 형평성, 개인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게 완전히 그냥 꿈 깨는 소리네. 이게 무슨 해결 방안이야, 그치? 요거는 된다. 친환경 3 2기에서. 왜? 환경 정화 마법 이런 거 많잖아. 흑인 마법, 그죠? 요거는 개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 이거는
마법사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식 어떻게 하냐, 이걸, 그지? 다만 뭐라고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근대화 국가에서 뭐를 해요? 운동, 스포츠. 그러면 아니면 문화로 음악이나 영화, 그지? 문화, 이런 거.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국가 간의 경기, 이런 게 드러난 거지. 됐죠? 그리고 사회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보면 영주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고아들 모아가지고, 그치? 근데 꼭 이런 고아들 모으면 나중에 얘네들이 다 재능이 뛰어나서 막 기사단 되고 막 그러더라. 이거 어떻게 이게 재능이 뛰어난 애들만 왕따 당했대?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요. 그지?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 교통통신의 발달. 여기에 교통은,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로를 놓지만, 판타지 소설은 이게 순간 이동 포털을 놓고, 그죠? 또 이제, 만화로 반중력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만화로 탈 것이지. 만화를 이용한 반중력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라고? 바람으로 분사하는 마법 같은 거 하고, 균형 잡는 마법 해가지고, 에어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날아다니지. 그치?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그 뭐더라? 통신 구슬 같은 거 알지? 통신 구슬로 마법사들이 만화를 충전해줘가지고, 화면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거는 거의 스마트폰하고 비슷해. 만화를 충전하는 것 뿐이지, 그치? 근데 요즘 어떤 소설을 보면, 이 통신 구슬의 위력이 약하니까 중계탑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꼭 핸드폰처럼 있잖아. 중계해서 멀리 가는 거야. 적은 만화로. 여기서 증폭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더라고. 그러면 어떻든 시간, 공간, 교통이 발달하면 빠르게 가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뭐 교통을 발달하면 또 공간도 발전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접근하는데 항상 빠르게 갈 수 있고, 일상으로 활동 범위, 그게 이제 경제법이지. 옛날에는 요만큼 영에서 돈 벌었던 게 교통통신 만들면 여기까지 손님들도 이동해오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그거지.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주변에 또 말라버리죠.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지 장단점은 항상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생태 환경이 어쨌든 변화합니다. 됐죠? 자, 여기 보면 정보화 생활, 요거는 뭐예요? 정보화는 컴퓨터네요, 그죠?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안전성 등등. 제자리에서 하니까 근무 환경 집에서 하기도 하고 가상 공간에서 대인관계, 그죠? 게임 속에서 만나고 막 그러죠. 전자민주주의, 이거 뭐라고요? 투표할 때 뭐라고 국회에서 그냥 쭉 눌러버리죠. 정치 참여기에 해됩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애한테 이렇게 게임하면 여기 게임 계곡 같은 거 사냥 가잖아요. 여기에 갔다 왔다고 기행문 쓰라고. 그래서 썰애들이 선생님한테 혼났대. 왜? 진짜 처음 놀러 간 것처럼 계곡 가면 신기하잖아. 몬스터도 있고. 그래서 살벌하게 썰았더니 게임 썼다고 혼났대. 그래, 나는 이게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의적이지 않냐? 인정? 왜 그럴까? 지역 격차. 그렇죠. 확실히.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교통조건이 불리해지는 데는 완전히 박살나죠? 그죠? 새로운 교통시설 기반이 구축됐어. 그래서 여기가 서울이었는데 여기까지 잘 안 통하면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여기다가 도로를 가깝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다 망해버리잖아. 여기로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야. 막 블랙홀처럼. 그러면 이 지역, 요 B지역, 여기 서울이었으면 A 말고 이 B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놓지 못하면 이걸 뚫어서 이긴 것 같지만 확 딸려 들어가는 경우도 되지.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찬성하겠지. 왜? 여기서 갔다 올 만큼 장점이 있으니까 자기는 가잖아. 여기 안 매달리고. 그죠? 그러니까 요 몇몇 사람들은 또 싫어할 테고. 당연히 이렇게 도로 뚫으면 그 가는 길은 다 파괴되는 거고, 오염되는 거고, 그죠? 외래종 생물도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뭐, 건축자재도 들어오던, 뭐를 들어오던, 팔아먹는 걸 들어오던 하면서 전파가 들어오기도 하죠. 우회도로 돌아가는 거, 생태통로 알아요? 고속도로 같은 거 위에 보면, 이렇게 통로
위에 육교 같은데 여기에 땅으로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든 게 생태통로예요. 만들어놔요. 환경오염 물질 규제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 많이 나냐면요. 이걸 까다롭게 규제하면 만들 때 돈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걸 안 만들어버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고 막 그러니까. 왜? 자연적으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자연적으로 안 나온 거고 이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분해되는데도 오래 걸리겠죠. 거의 불가능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발전할수록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연화해서 자연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벗어날수록 이것들이 이게 영향을 많이 줘. 제약을 주고 독극물처럼 작용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법 뭐 함부로 뭐 캐고 자르고 낚시하고 뭐하고 요새는 다 허가라 하면 검색하고 가야 돼요. 낚시도 못해요. 그냥. 낚시 면허 있어야 되나? 낚시 허가 맡아야 되고 가다가 산에서 뭐 잘못되면 불법 채피로 잡혀가고 낚시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인터넷에 딱 올려드린 천연기념물입니다. 벌금 내세요 그러고. 이해되세요? 안 올려야 돼. 인터넷에 안 올려야 돼. 자, 어쨌든 정보화의 문제점 보면 인터넷 정보화돼서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정보의 격차. 이 정보의 격차는 누가 아나? 진짜 나요. 노인들이 이거 몰라요, 할지를. 그리고 가난한 애들이 컴퓨터 없는 집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못 다뤄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보 소외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 같은 데서 시설도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아니 거기 올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해하죠 이거는? 자, 사이버 범죄는 자, 관련 범죄를 만드는데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뒤에 나와요. 왜? 기묘하게 범죄가 다 생겨갖고 막 범죄 아닌 듯 줄 타면서 막 범죄하고 욕도 아닌 듯 하고 그죠? 전문 인력 이게 사이버 범죄 잡으려면 이거 쫓아다녀야 되잖아, 그지? 보이스피싱도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에서 잡으려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완전 미꾸라지. 정보통신 윤리국은 댓글 다는 거.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 정보통신 윤리. 그 사람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정보 찾아갖고 막 정리해줬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나갔어요? 그래. 헐. 아니 지식인 답변을 10,000개 정도 했거든. 별 희한한 경우 다 있어. 내가 기분 나빠가 2번인가 삭제한 적도 있어. 시다리 만들어갔어 타인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배려하는 자세. 이게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아닌 경우 되게 많지. 어디 가보면 눈살이 찌푸려져서 그걸 못 읽게 돼. 근데 일부러 그렇게 공격한다. 이걸 안 보게 하려고 여기다가 막 댓글로 도배를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 거냐, 여러분들, 그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좀 조심해야 되고, 정보통신보호법. 법인데, 이거는 개인이고, 이건 정보통신시설이나 상황, 뭐 이런 걸 테고, 이거는 노출을 쭉 하고, 노출하게 되면, 노출 안 할 수는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내 얼굴 이렇게 뜨잖아. 근데 신속하게 신고하래. 제 얼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 신고 안 해도 되죠? 이건 제 목소리입니다. 왜 이거 신고합니까? 자, 우리 지역의 변화.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자연의 존재에서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데, 이 인문은 인간이 손을 명확하게 대야 돼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인간이 손을 댔어. 나무를 심었어. 근데 그건 인문환경일 수도 있지만, 나무를 내가 인공조립을 했잖아. 그런데 인간이 안 해도 거기에 나무가 자랄 수 있잖아. 그럼 자연환경이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알딸딸 할 때도 있죠. 지역의 위치나 형태에 대한 공간 정보. 뭐예요? 더 구글 조사하면 지도 검색하면 다 나오네. 네이버 지도 검색 같은지. 지역의 정보를 수집, 이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특성화 파악한다. 이거 뭐라고요? 지역 정보에서 뭐라고? 맛집 정보.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들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 분석.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핸드폰 가게를 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빅데이터와도 걸게 되는 거예요.
지역의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정 자체도 시험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계획. 이건 뭐라고요? 계획 수립. 이건 수집이니까. 정보? 수입. 계획, 정보, 이거는 분석 종합, 보고. 이거 참 쉽네, 이거는 보고는. 분석 종합은 되고. 이게 두 단어가 나왔다는 거지, 분석 종합. 그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정보 수집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목적 주제고, 이거는 실내, 야외 둘 다. 실내에서 어떻게 해? 인터넷 구글에 가면 다 나오잖아. 근데 야외도 가봐야지. 왜 구글에 사진이 각도가 이상해갖고, 저게 뭔지요? 그렇게 쑥 가봤더니, 오, 반짝반짝. 하고 보더니, 게임방 숨어 있어서. 자,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프나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이게 사진 찍기가 변하기도 하죠. 그래프나 통계 자료로 분석 종합해서 숙제 만들어서 내는데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있어야 모색 찾아야 그래야 지학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는 흐름은 이래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휙 읽고 문제 휙 찍고 틀린 거 공부 중심으로. 안 그런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해줬더니 한 5등급 밑에는 봐요. 많이 봐요. 인터넷에서. 이거 찍어놓은 거. 그런데 뭐 3등급, 2등급 왜 단어만 읽어주냐고 그러는 거야. 네가 장어를 읽었으면 내가 안 읽어주지. 이해됐어요? 또 잠깐 쉬었다가 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